특히 SSI는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생활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철 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불리고 있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SSI, 이것은 이제 서플멘탈 시큐리티 인컴의 약자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이 될 경우에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병원 방문, 처방약, 치과치료, 건강검진, 입원과 같은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제공되지만 주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를 메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뉴욕주에서는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정확한 명칭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프로그램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 수준, 영어로는 Federal Poverty Level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준의 138%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약 2만 120달러, 4인 가구의 경우는 약 4만 1,400달러 이하라면 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 기준보다 더 낮거나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로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하거나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뉴욕에서는 NY State of Health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라든지 소득증명서, 가족 구성원 정보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이나 생활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메디케이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이 중지되거나 오버페이먼트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SI, 즉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I는 미국 사회보장국인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노인이나 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SI는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생활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비라든지 주거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바로 SSI의 핵심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SSI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든지 궁금할 텐데요. SSI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SSI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개인 재산이 2,000달러 이하, 부부 자산이 3,000달러 이하일 때 SSI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자산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도 대부분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은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SSI를 받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SSI에 의존하려는 경우를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하고 구독을 설정하셔서 이런 중요한 영상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SI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SSI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국, 즉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SSA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역시 신분증이라든지 소득증명서, 자산 관련 서류, 그리고 장애인이실 경우에는 의료 기록이 포함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초기 신청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꼭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큰 금액의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소위 소셜 워커를 통해서 도움받으시는 것은 SSI 신청 과정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신청서와 결정은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셜 워커의 도움을 받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셜 워커는 무료로 도와드리는데요. 소셜 워커가 무료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의 급여나 운영비가 정부, 비영리단체, 병원 또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SSI를 받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과 자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SSI는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관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큰 금액의 재산을 받게 되면 SSI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Special Needs Trust를 셋업해서 상속을 보호하고 SSI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완전히 합법적인 도구이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장치입니다. 미국의 연방법이나 주법은 장애인과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보호하면서도 이분들이 상속이나 금전적 자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트러스트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따른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SSI 혜택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생활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SSA에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오거나 주거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회보장당국에 알리지 않게 되면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역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SSI와 메디케이드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SSI를 받으면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주에서 SSI를 받는 분들은 자동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주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왜 SSI가 중요한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SSI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메디케이드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과 연결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돼서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메디케이드, SSI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고 SSI는 생활비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SI를 받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EBT 카드를 통해서 필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회보장국, 즉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또는 소셜 워커의 도움을 통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풀스탬프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템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과 또 다른 영상에서는 SSI를 받을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이런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